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1년 6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 대출, 각종 시장 안정화 대책의 현황 등을 충실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첫째, 코로나19 국내외 전개 상황, 둘째,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셋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넷째,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술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6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업별 회복 정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향후 여건을 점검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국내 물가 동향 및 여건을 살펴본 후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고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최근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개선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대외자금 조달 여건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을 평가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회복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IT 부분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IT 제조업은 비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PC, 모바일 서버 등 전반적인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 증가세를 지속 중입니다. 비IT 제조업의 경우 IT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대면 서비스 부분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금년 3월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소비심리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 흐름을 점검해 본 결과 대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업도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물가 여건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오름폭이 확대되며 4, 5월 중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오름폭 확대는
농, 축, 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최근 물가 흐름을 각 항목별로 여건을 점검해보면 날씨,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은 추가적인 충격이 이어지지 않는 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확대는 생산자 물가를 거쳐 시차를 두고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강화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도 시차를 두고 완만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석유류 등 가격의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여건에 비추어 보면 향후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수요측 물가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기금리 상승 요인 및 영향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기준 국내 장기금리가 지난해 7월 말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들어 상승 속도가 다소 빨라져 3월 이후에는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개선, 통화정책 기대 변화, 국채 발행 물량 증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외 경기 회복세 및 물가 오름세 확대와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 증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한편 일시적인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도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영향을 살펴보면 장기금리 상승이 거시경제 여건 개선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 긴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금융 긴축 요인이지만 경기가 동반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도 지속되면서 소비 투자 등을 정대시키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의 실물 경제 긴축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시그널, 국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장기금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회사채 시장 상황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회사채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발행 시장에서는 높은 수요 예측 참여율을 바탕으로 발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회사채 시장의 개선은 금년 들어 경기 및 기업 실적 개선 기대 강화 등으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경기 개선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국고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된 데다 향후 차 상환 리스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인하였습니다. 이 밖에 SPB 등을 통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 국내외 경기 흐름, 국고채 금리 반응 등에 따라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회사채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미 장기금리 상승은 주요 신흥국의 정권자금 유출, 대외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주요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정권 자금 유입 규모는 미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금년 2, 3월 중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금년 중 신흥국의 달러 표시 채권의 대규모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어 미 장기금리 상승은 신흥국의 신규 외화자금 조달 및 외채 차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미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신흥국 내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의 자구통화 표시 정부 부채 이자 지급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 장기금리 상승 전망, 백신 보급 등과 관련한 미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 확대 가능성, 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일부 취약 신흥국의 정권자금 유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금년 2, 3월 중에도 상당 규모의 외국인 정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등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동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외환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며 주가는 기업 수익성 대비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부채도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받으며 누정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금융 불균형 누정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의 수익 추구 및 위험 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급 측면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이 매입 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 여건도 차입 비용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면서 여타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요인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불균형 누정의 영향을 살펴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금융 불균형이 누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의 자금 쏠림은 향후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융 불균형 누정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국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 불균형 누정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최정희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호황인데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입기구가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다음은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코로나에 대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 여건이 주택, 주식,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고 했는데 이러한 비투 현상 및 금융 불균형이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기존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3가지 질문 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라고 부르는데 그게 회사채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효용성이 떨어졌는데 이걸 7월 달에 예정대로 종료를 할 거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요 회사채 CP 매입기구 운용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고 또 이제 정부하고 산업은행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도 좀 해오고 있고 또 검토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7월 13일에 종료된다고 종료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로서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전에 늦지 않게 결정을 검토위에서 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렇게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업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회사채 시장이 안정이 됐고, 또 요 SPB가 역할을 한 것도 상당히 크다. 안전판 역할을 했다. 시장 안정에. 그래서 경기 개선되면서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SPB를 통한 회사채 CP 시장 안정 정책 이런 게 같이 작용해서 상당히 안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그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전망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회사채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는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 해서 하여튼 회사채 시장이 최근에 안정된 거, 그러나 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늦지 않게 미리 그 금통위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B2 금융불균형 이런 게 이제 현재 낮은 기준금리 부작용으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경제 주체들이 할 때에는 이런 어떤 금융 여건, 이게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산 자산 시장의 수급 여건이라든지 또 뭐 가격 상승 기대라든지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자산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 저금리 때문만은 그렇게 저금리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좀 그래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망이라든지 기업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호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주택시장도 저금리 환경뿐만 아니라 수급 우려라든지 또 가격 상승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자산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그렇게 상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레버리지가 그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그 배경에는 기저에 저금리 등의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또 거기에 따른 위험 추구 성향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작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금리를 많이 낮췄고 또 유동성을 공급을 확대를 해온 그런 것은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너무 과도하게 경기가 위축되면은 안 되니까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훨씬 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왔다.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은 이제 나름대로 안정을 회복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물가 흐름이
5월 전망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기 회복을 계속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위험 선호 성향 확대라든지 또 가계부채 증가 이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물가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동안 한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봐왔는데 그 기존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월 전망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가 전망도 그 5월 말에 전망한 거기서 저희들이 뭐 크게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5월 전망을 할 때 다 이제 조사국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종전 2월 전망 1.3%에서 0.5%포인트 올려가지고 1.8%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상향 조정 배경을 보면 이제 공급 측 요인하고 수요 측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은 대체로 이제 공급 측 요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죠. 그리고 이제 기저 요인 작년에 많이 낮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급 측 요인 보면은 이제 2월 전망할 때보다 최근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농축산물 가격 또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 좀 기조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많이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오름세가 상당폭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급 요인, 수요 요인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물가 상승률 전망을 좀 상당폭 이렇게 상향 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요 측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5월 전망에 비해서 뭐 며칠 사이에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5월 전망 그걸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여튼 그 전망보다는 수요 측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근원 인플레 전망에서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월 전망했을 때 1.0%보다 좀 높게 1.2%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볼 때도 물가 압력은 좀 높아진다. 그래서 5월 전망을 가지고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농축산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 요인인데요. 영향을 상당히 받을 걸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으로 가면은 그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 영향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건 뭐 보장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면에서 볼 때는 소비 회복도 개선이 좀 더 부진해서 벗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경기 상승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몇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의 질문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채 단순 매입을 이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국채 매입 지속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한은에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기조하고 상반된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긴축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근데 그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0.5%가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글쎄요. 나중에 이제 그 경기 상황이나 뭐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걸 봐가지고 물가 상황 봐서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긴축이라고까지 이렇게 봐야 될 거냐? 그건 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소폭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용어는 이제 그런 거고, 그 기준금리 운용하고 국채 단순 매입은 기본적으로 그 운용 취지가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금리 운용은 전반적인 그 통화정책의 기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조정하느냐 그런 문제고, 국채 단순 매입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도 5조 원에서 7조 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거하고 기준금리 운용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취지가 다르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게 이제 급등락하고 할 때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정 조치인데, 국고채 단순 매입이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국고채 단순 매입은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장 금리의 급변동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제 대외 요인이라든지 또 수급 요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기준금리 운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현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분기 잠정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추경이 공식화됐습니다. 한은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성장률 4.8%도 과시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넘어 올해 예측치인 65달러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5월 물가가 2.6%나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한은 전망치인 1.7%를 넘을 조짐입니다. 올해 1.8%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 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거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상방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할 때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어떤 전제를 갖고 하였는데, 그런 전제가 해외에서 각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실시하고, 그리고 국내외 백신 보급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국내외 이런 요인들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두 번째 질문은 물가 전망, 최근에 물가 여건이 바뀌고 있는데 물가 전망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제 유가 흐름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한 70달러 선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 수준을 보면 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망할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2, 4분기를 평균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한 60달러대 중반인데, 이러한 최근에 높아진 국제 유가 흐름, 70달러 선은 높아진 유가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더 확대가 된다면은 그거는 저희 물가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국제 유가 전제를 할 때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빠른 경기, 글로벌 경기 회복세라든가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 등이 반영이 돼서 지금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런 게 공급 측면에서 이제 유가가 조금 받쳐주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제 유가가 조금 이렇게 좀 안정화될 걸로 전망을 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바뀔 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70달러 선, 또 이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면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맞고요. 근데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 4분기 중에 물가 상승률이 뭐 2.6%로 높아져서 상반기 중에 저희 전망과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지금 1.1%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월이 2.3%, 5월이 2.6%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5월 2.6%는 저희가 지난달 하순에 전망했던 전망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과 사실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지금 그거보다 상반기가 더 높아질 것, 물론 6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2% 내외에서 등락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보고서 참고 박스에 가계부채 부작용과 투자금 유출을 경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한은의 명분 쌓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김익환 기자님의 투자금 유출 가능성을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 쌓기로 이해하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취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게 자금 유출, 자본 유출 위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경기 상황이라든지 펀더멘탈 요인, 또 외환 쪽에서의 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도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자금 유출 다른 신흥국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향후 금리 운영에 물론 자본 유출입 관련 그런 것들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크게 우려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특히 이제 미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변동이 생길지, 그런 이제 또 그런 걸 저희들이 여건을 봐가면서, 그것이 이제 시장 변동성에 또 자본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모니터링하고 잘 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금리 운용은 뭐 기본적으로는 경기 상황, 또 물가 상황, 또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걸 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뭐 그 과정에서 자본 유출입 상황, 뭐 그것도 뭐 같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경기, 물가, 뭐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통신 보고서에서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그런 요인들 경기나 물가나 금융 안정 상황 그런 어떤 요인들 특히 이제 금통위가 주의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참고 박스에 다양하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작성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 부분도 있고 물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자금도 있고 금융 불균형도 있고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의 질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하느니 연내 혹은 이르면 3분기 중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 가계 빚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으로만 경기 회복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시 큰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가계빚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어떤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부채 보유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다 살펴보고 만약에 이제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그런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함께 이렇게 같이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 금리 조정이라는 것이 경기 물가 상황이 빠르게 이렇게 좀 호전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계부채 누중이라든지 또 자산시장 투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종전보다는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비중이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때 그런 취약한 그런 부문에서 부담이 늘어날 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보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의 경우에 금융중개지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오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의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취약 부문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